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서 계속해서 벡터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벡터들의 성질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대한 방정식 굉장히 중요하죠. 공간상에 위치하는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그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프로젝션 벡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젝션 벡터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기를 다음과 같이 했었죠. 자, PROJ라고 쓰고 U 벡터, V 벡터라고 쓰고요.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끼리의 내적, 분해. 자, 위쪽엔 내적에다 이렇게 해서 라인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따라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따라간다 모양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라고 친다면 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딱 봐도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친다면 당연히 여기가 U 벡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V 벡터라고 친다면 이 U 벡터라고 하는 녀석과 프로젝션 벡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크기를 비교한다면요. 크기를 비교한다면 누구나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는 U라고 하는 녀석을 얼마 어디에다가 V에다 갖다 때린 녀석이에요. U라고 하는 녀석을 V에다 갖다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때린 녀석이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프로젝션 벡터, 이 정사형 벡터지. 그럼 이 두 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길이를 봐봐, 길이. 얘의 길이하고 얘의 길이를 보면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기울어져 있어 이게 더 크죠? 이게 나란하다면 똑바로 떨어져 똑같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뭐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U 벡터와 V 벡터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를 할 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U 벡터라고 하는 녀석과 그죠? U 벡터의 크기와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션 벡터랑 서로 비교를 합니다. 프로젝션 벡터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녀석의 크기는 당연히 보면 누가 어떻게 돼? 프로젝션 벡터보다 이게 기울어진 빗병이가 더 크잖아. 당연히 이게 클 수밖에 없어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증명해도 깔끔하게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친다면 U 벡터의 크기는 자, 크거나 같다. 이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보세요. 자, V 벡터죠? 그러니까 V 벡터 크기에 뭐가 됩니까? 제곱이고 자, U 벡터에다 어떻게 됩니까? 도트에다 V 벡터 이렇게 되고 V 벡터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식 두 개를 가만히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 치면 크기잖아요. 크기. 여기다 크기예요. 크기. 이건 스칼라 성분이라고 했었지? 자, 기억납니까? 이게 뭐였어요? 바로 여기다가 이거의 크기 분해 U 도트 V에 뭐가 돼? 크기다 했던 거 기억나죠? 이 모양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요걸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이게 양수니까요. 넘어가도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이게 U 벡터의 크기에다가 V 벡터의 도트의 크기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작거나 같다. 어떻게 되죠? U 벡터 크기, V 벡터 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모양 자체가 마치 우리가 봤던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똑같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이로써 우리가 또다시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요. 이제 프로젝션 벡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부터 요거 있죠, 요것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거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올라가는 요 벡터. 요 벡터는 정사형 벡터의 수직인 벡터죠. 정사형 벡터를 내가 직교사형 벡터 또는 정사형 벡터를 했는데 자, 우리는 여기 있는 녀석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이제 수직사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수직사형. 자, 수직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소고날 수직이란 뜻이죠. 자, 오르소고날 프로젝션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앞글자 ORTH 요거를 땁니다. 이렇게 따서요 우리가 수직사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르소고날이란 말은 똑같이 씁니다. 이제 프로젝션처럼 오르소고날이라고 하는 건 프로젝션에다가 우리가 뭐야 이렇게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오르소고날은 ORTH라고 쓰고요.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구하시오. 그러면 이 녀석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게 단순하게 벡터의 합의 형태로 구하면 되죠. 이게 U 벡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U 벡터라고 하는 녀석에서 저 녀석은 어떻게 돼? 이거는 이게 이렇게 당 이거니까 이거에다 이거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 U 벡터 마이너스에다 얼마?
프로젝션 U 벡터, V 벡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요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직 사형까지 한번 봤네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간에 있는 도형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공간에 도형을 가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식을 따질 때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을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y = mx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뭐가 돼? 직선이잖아요. 자, y = mx 플러스 n이라고 적혀있는 건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건 기울기가 되겠고, 이건 기울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y절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는데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라는 개념을 보는데, 만약 직선이 이렇게 가면 얘를 벡터로 따지면 이렇게 기울기가 이쪽 기울기가 똑같죠. 그래서 같이 가는 기울기를 우리가 뭐 비벡터라고 하고요. 이게 직선이 공간에서 기울기를 갖고 가는 직선이라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지나가는 한 점이 있다고 볼 때 A라는 지점을 지납니다. X0, Y0죠. 이제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Z0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2차원 평면 안에 3차원에서 공간에서의 도형을 보는데, 이렇게 직선을 써보면 이걸 지나가는 점이 있는데 자치를 구하려면 항상 그 자치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해야 되죠. P라고 보겠습니다. X, Y, Z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자세히 들어봤을 때 공간상에서 직선은 이렇게 들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기울기를 알 수가 없죠. 왜? X축, Y축, Z축하고도 다 기울어지는 게 다르니까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기울기라는 개념 대신에 어떤 접근을 한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녀석에 대해서 바로 뭐 얘와 같은 방향을 갖는, 역시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방향을 갖는 뭔가 벡터를 하나 잡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뭐를 쓸 수 있죠? 이 녀석 어떻게 됩니까? A와 P라고 하는 걸 연결한 이 벡터는 바로 B벡터라는 건 뭐한다? 평행하면 실수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죠? AB 벡터는 K, B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AP 벡터는 얼마? KB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벡터는 얘와 같다라는 뜻에서 이게 우리 공간에서의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공간에서의 직선의 자, 벡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이때 우리는 이 B벡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뭐라고요? 바로 방향을 뜻한다. 방향 벡터, 디렉션 벡터라고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D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걸 써서 일종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각 방향 쪽의 기울기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T라고 한번 변수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고요. 이제 우리는 이걸 시점을 갖다 O인 형태로 변이 벡터, 위치 벡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얼마?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고 배웠죠? 자,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T에다 얼마?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역시 해도 어떻게 됩니까? OP 벡터는 OA 벡터 더하기 TB 벡터. 자,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되니? 이게 스타트 포인트, 그 다음에 TB에 얼마 돼? 방향을 나타내는 거. 이 모양 잘 기억해야 되죠? 자,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의 형태를 이제 뭐를 얘기할 거냐면 성분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는, 이게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성분을 표시하면 이제 우리가 매개변수화 시켜야 되지만 이거 뭡니까? OP니까요. 이제 좌표잖아요. 얼마? X, Y, Z죠. 는 OA니까 X0, Y0, Z0 더하기 T에다. B를 이제 우리는 특별히 LMN이라고 두겠습니다. 방향 벡터요. 자, 이렇게 쓰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X는 X0 더하기 얼마예요? TL이라고 하는 것. Y는 어떻게 됩니까? Y0 더하기 얼마? TM이 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리고요. Z라고 하는 녀석은 Z0에다가 얼마 됩니까? TN이라고 쓸 수 있겠네. 아하.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세 개의 점에 대한 부분을 매개변수 T에 의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T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쳤을 때요, 이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얘는 이제 직선의 매개방정식이고요. 직선의 매개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개변수 방정식은 보다시피 뭐가 보여요? 앞에 보면 여기 T 앞에 놓여진 이 녀석은 지나가는 점이 되겠고요. 여기가 임의의 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방향 벡터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상에 있는 점을 표현할 때 가장 깔끔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써볼게요.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이거는 x-x0에 L로 나눈 것이고 y-y0에다가 M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z-z0라고 하는 것을 n으로 나눈 결과를 갖게 되더라. 이거 이퀄 t 이렇게 되잖아요. 다 같으니까 L, M, N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0이 아니라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B죠. B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L이 제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B에 대한 성립을 하기 전에 이게 제로면 위에도 제로가 돼야 되겠죠. 이럴 경우는 X는 X0라고 쓰고 n분의 얼마? y-y0 이퀄 뭐? n분의 z-z0 뭐 t는 같게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은 강제로 내가 어떤 점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고요. 이제 요렇게 나타나 있는 요 녀석, 여기까지 요렇게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우리 이제부터 심각하게 볼 것이고 이게 뭐가 되죠?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겠죠.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일반형이라는 말을 생략하고요. 여기 나올 때 이거는 L하고 M하고 N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방향 벡터라고 하는 녀석 있죠. 이 방향 벡터라고 하는 녀석 LMN은 기울기를 뜻한다고 했어요. 기울기를 뜻하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2분의 4나 기울기가 1분의 2나 똑같이 2잖아. 자,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다고? 이 L과 M과 N은 우리가 2, 4, 6 이렇게 하지 말고 뭐 1, 2, 3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방향비는 기울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현할 때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부터 방향 벡터는 바로 LMN이긴 한데 뭐라고요? 이거는 방향비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기울기니까요. 관계없죠? 자, 디렉션 레이쇼의 방향비, 방향을 나타내니까 기울기는 2분의 4나 1분의 2나 똑같은 1, 2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현하고요. 이제부터 이걸 공간에서의 뭐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말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자,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직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배웠는데요. 이제 직선이라고 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다행히 직선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방향 벡터 엘레멘이 안 나와 있으면 여기 한번 볼까요? 방향 벡터 엘레멘이 안 남아 있으면 그때는 질문하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점 B도 있겠죠. 그래서 X1, Y1, Z1 이렇게 있을 겁니다. X1, Y1, Z1이 있으면 고로 이 기울기 B랑 평행한 거는 뭐가 되죠? AB 벡터도 평행한 거 맞지? 그래서 AB 벡터 자체가 뭐라고 하나의 방향 벡터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X2-X1분의 X-X1 이퀄 뭐? Y2-Y1분의 Y-Y1 이퀄 Z-Z1분의 그죠? Z2-Z1분의 Z-Z1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공간상에서 이제 이렇게 쭉 표현되어 있는 뭐 평면이라고 하는 걸 보겠는데요. 이 평면은 여러분 주의하기 바랍니다. 공간에서 이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생략된 게 항상 무한이라는 게 생략됐어요. 이 뜻은 뭐냐면 무한평면이라는 말은요. 평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였을 때 무한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은 무한한 것인데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평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건 무한평면입니다. 이 양쪽에 바운더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면이라는 말하고 다르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 ABC 이렇게 쓰는 거하고 평면 ABC는 완전히 달라요. 알았죠? 평면은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떤 기준이 되는 걸 잡았다는 뜻이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저쪽으로 가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평면과 면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은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평면은요,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봤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면이 있어요. 자, 이렇게 면이 하나 있는데, 육면체라고 봅시다. 자, 육면체가 있는데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이 면이 있어요. 자, 이렇게 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면 자체에서 우리가 뭐를 볼 거냐 하면, 자,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면 바깥에 한 점에서 이렇게 동그란 어떤 그 지구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구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지구본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거를 빛을 비추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춰서 우리가 한번 그림자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자를 보려고요. 여기다가 이제 빛을 딱 비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쫙 비추게 되면, 빛을 비출 거 아니야? 그럼 저쪽 면에 딱 맞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ABCD라고 써봅시다. ABCD라고 쓸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ABCD라고 하는 이 모양 속에서 들어간 것 중에서 과연 우리가 뭘 하면 그림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얘를 딱 맞으면 그림자가 발생해서 여기서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갈라졌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녀석 부분을 두 개를 갖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면 ABCD라고 하는 녀석, 면 ABCD 위로 정사형 시켰다라는 게 이제 뭐죠? 일단 그림자를 만들었다, 수직으로 때려서 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평면이라는 말을 쓰고 ABCD라고 하는 걸 써요. 자,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평면 ABCD라고 쓰면 이 평면은 무한하기 때문에 면이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요 녀석, 요걸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P라고 하면 요 P 영역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면 ABCD라고 하면 평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기준이 되는 걸 갖다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이니까 무한하게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무한하게 퍼지는데 거기서 이제 표현할 수 없어서 ABCD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접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에다 빵 때리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경우는요. 바로 여기서 똑같은 부피네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미안할까지는 없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가 돼? 그냥 원 자체가 하나 발생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내 말 알겠어요? 그래서 평면이란 말이 되면 무한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 평면은 기울기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종이가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는데 이 평면을 갖다가 이 바닥으로부터 들어버리면 이게 무슨 축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왜? 각 면마다 뭐라고요? 각 축에 대해서 이루는 각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면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이렇게 세워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면만 해도 이거하고 이게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된다? 얘 또다시 드네. 이런 경우는 평면 위에 어떤 송곳 같은 걸 하나 딱 꽂아갖고 송곳을 들면 거기에 맞게 다 따라 움직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평면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는 평면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무한하지만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썼을 때 이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평면에 뭐한 수직인 어떤 것을 하나 꽂아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따라서 돌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벡터를 하나 설정하고 이게 반드시 이 평면은 뭐다? 수직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면에 이렇게 있으면 이 면에도 접선이 있을 때 접선은 다 포함하겠죠. 접선의 수직인 이 벡터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노멀, 법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면에는 다른 거와 직선과는 달리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법선 벡터를 우리가 선생님이 ABC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법선 벡터인데 성분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법선 벡터는 노멀이란 뜻에서 앞에 N자를 쓰고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N 벡터라고 하는 법선 벡터 있다라고 쳤을 때 물론 당연히 저것도 B겠죠. 왜냐면 저기다 뭐 알파벳에서 똑같은 것밖에 안 나오니까 위쪽 방향만 수직이면 하면 돼요. 이 지나가는 점을 A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0, Y0, Z0. 이 위에 어떤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P라고 찍는다면요. 이 P는 왜 어떤 것을 따지든 간에 항상 거기를 따지려면 거기 위에 자취를 따지려면 이 위에 점을 하나 선택해야 되죠. 그럼 여기 점을 하나 찍는다면 여기 있는 벡터를 긋게 되면
이 둘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수직입니다. 여기에 수직이가 얘하고도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걸 잡았을 때요. 어떤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 두 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각도가 코사인 세타잖아. 이렇다 보니까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되면 즉 세타가 뭐가 되죠? 90도가 된다면 270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됐단 말 자체는 뭡니까? 수직이란 뜻이잖아요. 수직이 된다면 반드시 뭐가 돼? 이 내적은 항상 0이 된다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죠. 자, 벡터 내적이 0이란 말은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두 식을 보면 A와 P라고 하는 벡터와 누구와 N 벡터는 뭐다? 당연히 수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역시 OP 벡터에다 뭐가 돼?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하는 녀석의 도트에다가 N 벡터는 얼마? 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은 녀석들을 이제부터는 공간에서의 뭐라고 한다? 공간에서의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는 말로 쓰겠다 이거죠. 뭐라고 쓴다고요?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는 말로 쓴다. 공간에서의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정말 머릿속으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공간에서의 평면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벡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우리는 벡터 방정식이라는 말로 쓸 것입니다. 공간에서의 바로 뭐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다. 벡터 방정식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평면의 벡터 방정식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어떤 성분으로 한번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성분 표시하려면요 다음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자, OP 벡터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OP 벡터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P라고 하는 점 XY니까 X, Y, Z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OA 벡터니까 X0, Y0, Z0죠. 자, 이렇게 적혀있는 녀석에다가 도트에다 N은 A, B, C라고 썼습니다. 이퀄 제로죠. 아, 이거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식 자체에서 접근할 게 되게 많죠. 우리가 양쪽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쓸 수 있다? AX라고 하는 녀석에 여기다 자, XA라고 하는 녀석에 X-X0, Y-Y0, Z-Z0죠. 자, 이거 이퀄 얼마? 여기다가 내적이니까 각자 성분끼리 곱하면 여기다 더하기 B에다가 Y-Y0 더하기 C에다가 Z-Z0 라고 하는 것이 0이네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공간에서의 벡터 평면 방정식이다 라는 일반형 형태죠. 평면 방정식.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앞에 나오는 녀석이 A, B, C가 바로 뭐에 해당하고요? 바로 A와 B가 C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하죠? 바로 법선 벡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쳤을 때 이게 이제 앞으로 여기다 식을 집어넣고 계산하자요. 뭐 벡터가 나와 있다 그러면 거기다 뭐 점 집어넣고 푸는 거야. 문제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지고요. 이제 우리는 ABC가 나왔으니까 이 ABC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뭐를 써볼까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써볼까요? 평면의 방정식에서 ABC라고 적혀있다라고 친다면 이걸 전개를 할게요. AX에다가 더하기 얼마? BY가 되겠고요. 그 다음 얼마? CZ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 돼? A의 X0,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 BY0, 마이너스 CZ0라고 하는 것이 0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진데 요거는 어떤 특정 값이잖아요. 자, 상수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뭐 D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제 평면 방식 가장 일반형이 나오네요. AX 더하기 뭐 BY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CZ에다가 더하기 얼마? D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더라.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녀석이 나오면 반드시 얘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평면과 직선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냈네요. 이제 이 평면과 직선이란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얘네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특징을 볼 거냐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들 가지고 그 직선과 사이, 그 이루는 사이각을 한번 볼 텐데요. 사이각을 보겠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되게 간단하죠. 이제부터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 전부 다 직선이란 말이 뜨면 뭘 쓴다고요?
바로 직선이란 말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방향 벡터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D1 벡터라고 쓰고요. 여기 있는 걸 우리가 D2 벡터다라고 써버리면요. 이 D1 벡터를 예를 들어서 내가 L1, M1, 그 다음에 N1이라고 쓰고요. D2 벡터를 L2, M2, N2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직선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걸로 풉니다. 자, 그렇다면 뭐를 쓸 수 있냐면 이제 저 내용을 가지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한번 볼게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면 바로 여기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직선 두 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두 녀석이 이루는 사이각을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볼게요. 얘가 이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두 개 갔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 사이각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두 개가 나와 있는 식에서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이 이루는 각은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지는 뭐예요? 바로 이 방향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죠. 방향 벡터 하나, 그 다음 방향 벡터 뭐 둘 이렇게 써도 되죠. 이 둘 사이의 관계식도 세타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 돼? 이 D2 벡터가 되겠고 여기가 얼마? D1 벡터가 된다면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에 대한 부분은 바로 코사인 세타는 내적을 이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돼? D1에다가 벡터 크기 예제를 들어주지 않아도 될 겁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이니까 자,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직선과 평면을 봅니다. 평면 나오면 항상 뭐를 생각한다고? 바로 그 노멀 벡터가 나오죠. 노멀 벡터를 봐야 됩니다. 직선과 평면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번에 직선과 평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직선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평면인데 우리가 항상 해석할 때는 직선이 나오면 평면도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바라보세요. 옆에서 바라봐야 일직선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옆에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면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하고 평면 나왔을 때 이 사이각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를 구하려고 딱 보니까 뭐가 하나 생각나냐면 이 직선과 평면을 구할 때 이 직선에는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따라가는 뭐가 있죠? 방향 벡터가 있죠. 그래서 방향 벡터를 한번 써봅니다. 이게 D 벡터죠. 자, 이제 평면은 뭐가 있어요? 바로 법선 벡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법선 벡터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지금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N 벡터입니다. 자, 이 둘은요. 직선과 평면이 이룰 때는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 둘이 이루는 각은 요거죠. 요걸 가지고 각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얘거든. 그럼 얘가 포함된 채 이걸 구하려면 90도에서 얼마? 세타 뺀 걸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 각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면 세타 들어가는 거 맞지? 자, 근데 이게 결론은 뭐다? 사인 세타. 이 경우는 사인 세타로 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D 벡터 크기. N 벡터의 크기분의 D 벡터 도트 N 벡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얘는 지금 사인으로 표현한다는 거 잘 기억하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면과 평면을 봅니다. 평면과 평면은 자,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평면과 평면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평면과 평면은 다음 형태, 그러니까 평면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고요. 평면도 이렇게 써야 되겠죠. 둘 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좀 다른 게 요각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법선 벡터가 있을 것이고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법선 벡터가 있을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두 녀석이 이루는 각은 요각인데요. 자, 볼까요? 여기가 요걸 X 표시로 하면 요게 90도니까 요렇게 다 90도잖아? 요렇게 돼서 90도인데 요 안쪽도 요게 90도예요. 그럼 요렇게 돼도 90도지. 이렇게 돼서 90도고 요렇게 돼서 90도면 여기가 뭐다? 세타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뭐다? 아, 이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써도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얘는 마음 놓고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코사인 세타느라고 쓰고 N1 벡터 얼마? N2 벡터 분의 N1 벡터 도트 N2 벡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응용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직선에 대한 부분을 봐가 평면을 봤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떠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 응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